시장의 급격한 되돌림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M7 종목의 반등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. 반면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,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기업용 SSD, eSSD가 반도체 섹터 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전 기자,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화두가 GPU냐 ASIC이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낸드 쪽 SSD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어제 미국장에서요 엔비디아 주가가 한 2% 떨어졌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또 주목되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 이게 석 달 동안에 한 10%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. 근데 반면에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우리 USB 많이 쓰다 보면은 자주 보이는 이름인데 이제 SSD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석 달 동안에 221% 올랐고요. 이거를 1년으로 넓혀 보면은 1,700% 올라가지고 나스닥에서 가장 뛰어난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이 어떤 트렌드가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냐? 뭐 때문입니까? 좀 이제 돈의 패러다임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진으로 좀 하나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. 네, 우리가 맨날 이제 AI를 얘기를 하면은 AI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학생이 공부하려면은 저렇게 책상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그 동안에는 저 책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느냐.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책상에 잘 배치를 하느냐. 그리고 그 책상의 크기를 키우는 거. 이런 게 HBM과 D램의 패러다임이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AI가 공부하는 학습량이 계속 늘어나고 학습을 해서 이제 문제도 풀고 뭔가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료들을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진 거예요. 책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도 이걸 꽂아 놓을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책상의 시대는 좀 이제 조금 약간 저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책꽂이 책장의 시대가 좀 열린 것 같습니다.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책장의 시대가 됐다. 네, 그래서 이게 좀 도서관처럼 보이는데요. 지금 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지친 표정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이 들어가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효율성도 좀 떨어집니다. 이게 과거에 우리가 저장 장치로 많이 쓰였던 그리고 지금도 빅테크 기업들이 저장 장치로 많이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HDD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구형 이제 도서관의 모습이 HDD 하드디스크 시스템인데요. 이제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. 이제 좌측에 저런 구형 이제 도서관에서 최첨단 도서관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뭐 로봇팔이 움직이고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찾아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반복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과거의 하드에서 SSD 이 시장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상당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의 HDD 하드디스크로 만들었던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이렇게 최첨단 SSD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좀 전환을 하는데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근데 HBM도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D램도 저전력 고성능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를 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낸드 쪽 eSSD가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하려면 납득할 만한 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HBM에 비해서 eSSD, 그러니까 기업형 SSD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확장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. HBM은요, 그냥 단독으로 팔릴 수가 없어요. 뭐에 연동이 되냐면 GPU에 6개 HBM이 붙거든요. 그 얘기인즉슨 GPU가 많이 팔려야 HBM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우리 아까 처음에 엔비디아 주가 지수 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GPU가 좀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좀 이제 수급이 좀 원활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반면에 이 저장 장치 SSD 같은 경우는 AI가 영상도 만들죠, 사진도 찍어내죠, 그림도 만들죠.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저런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늘어나요.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 측면에서 SSD가 더 폭증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둘째는 실적에 기울기 때문인데요.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게 확실한 업앤다운이 있는 산업이에요. 그래서 당장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보다 지금이 사이클의 저점이냐 아니면 고점을 한창 지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업앤다운의
위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을 분석을 할 때 YOY,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실적이 늘어났냐 줄어드냐보다 전 분기 대비 실적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, 그거를 QOQ를 주로 제 실적의 평가 지표로 따져보는데요.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DDR5, 지금 데이터 센터에 주로 쓰이는 D램의 가격 추이인데요. 예. 저 가격이 오르는 폭이 이제 QOQ라고 보시면 돼요. 전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폭. 근데 문제는 지금 연초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둔화가 되는 시점이 올해 한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성장폭이 좀 꺾일 거다.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기는 연말까지 계속 오를 건데 그 꺾이는 시기가 올해 중반부터라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D램 시장이 이제는 좀 피크를 찍고 이제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긴 하겠지만 오름폭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SD에 더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D램의 상승이 꺾이는 건 아니고 상승폭은 그렇죠. 2분기가 이제 피크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이 SSD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.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D램 같은 경우는요, 중국 기업들도 많이 좀 쫓아오고 있고, 근데 반면에 SSD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의 좀 허들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구형 낸드를 이제 SSD 공정으로 좀 전환을 하려면 좀 이제 기술적 허들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오는 속도가 좀 더디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SSD, 그러니까 기업형 SSD가 한 2년 정도 좀 쇼티지, 그러니까 부족한 현상이 2년 정도 지속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요?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국내에서 ESSD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하면 어디들이 있습니까? 네, 밸류 체인들을 좀 꼽아봤는데요. 네. 제가 오늘 첨단 도서관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저 첨단 도서관을 짓는 시공사, 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인데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저 핵심이 얼마나 그 SSD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빨리 찾아내가지고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해주고 하는 저 로봇 팔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두라는 기업입니다.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많이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SSD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게 파두라는 기업이고요. 그다음에 당연히 SSD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SSD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네오셈,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고 또 이제 TLB, 그러니까 저 첨단 도서관의 바닥 같은 거죠. 바닥을 시공하는 TLB라는 기업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SSD가 또 효율적으로 수십 개의 SSD가 꼽혀 있을 텐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달해주는 이제 캐패시터라는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생산하는 게 삼화전기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좀 기업형 SSD 시장에 좀 밸류 체인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낸드의 성장성 계속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.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와 알아봤습니다.